뉴욕 증시는 2018년 마지막 거래일을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5%가량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년에도 개별 종목의 치열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지구촌 주요 정상들도 앞다퉈서 새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호조, 핵 협상 순항 등 자랑하기에 바빴고 시진핑 주석은 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EU 탈퇴를 앞두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마지막 거래일에 0.2% 상승해서 45달러 41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과 성장 둔화 우려로 올 한 해 동안 25% 기름칠한 듯 쭉쭉 미끄러졌습니다. 새해에도 기름집들의 파티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의 블루칩주의 상징인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이 올해에도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종 규제, 혁신 부족, 성장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오히려 저평가된 모멘텀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글로벌 시황의 원조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새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올 한 해도 더 빛나는 종목들 그리고 더 철저한 분석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후에도 앞에 나가는 번호로 문자를 주셔도 괜찮고요. 또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18년이 다 갔습니다.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상승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12월 한 달 그리고 1년 전체를 돌아보면 정말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12월은 역대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1년을 돌아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거래일은 상승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1% 넘게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공개를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무역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퍼졌습니다. 여기에 다우존스가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7%에서 0.8%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뉴욕 증시 3%에서 6%가량 하락했는데요. 이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에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움직였던 뉴욕 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차이나 세라믹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도자기, 타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무려 9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마 에너지라는 업종 56%가량 올랐는데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를 개발 탐사하는 업체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건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링컨 에듀케이션 서비스. 저희 라이징스타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종목이죠. 저희 라이징스타에서 공부하고 분석해서 딱 픽해서 전해드린 종목인데 뉴욕 특징주로 선정이 돼가지고 39% 하루 만에 무려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직업 전문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저희 이런 라이징스타 종목들 성장성이 아주 대단한 종목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많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동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지수는 어제 장이 열리고 새벽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스라엘 지수 1% 넘게 오르면서 다른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월 한 달 동안에는 0.4%가량 올라서 다른 글로벌 증시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유국들 가운데서 선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은 0.2%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적정 지수죠. 벤치마크 MSCI 한국지수는 0.5%가량 하락했습니다. 58달러 86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20%, SK하이닉스 4.8%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FTSE 한국지수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플러스권이었습니다. 0.4%가량 오르면서 20달러 43센트. 여기는 삼성전자가 17%, SK하이닉스가 4.9%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8년 마지막 거래일에는 글로벌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황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유독 힘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여 만에 최악의 한 해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1개 주식시장 가운데 80개 시장이 마이너스로 지난 해를 마감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황센터에서는 31일 거래된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연 전반으로 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일 마지막 거래일 날 어떻게 미국 주식시장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계속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초반부터 이날 시장을 움직이게 한 재료는 무역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양국의 무역 협상단이 베이징에서 만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를 통해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 글을 남겼다는 점이 투자 심리 안정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마지막 날이다 보니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함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플러스권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시장을 괴롭혔던 악재들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렉시트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셧다운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은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마지막 거래는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을 했지만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3대 지수 모두 3에서 6% 마이너스였습니다. 다우가 5.6%, 나스닥도 3.9%, 그리고 S&P 500 지수도 6%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역시 힘든 월간, 연간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재료들 속에 움직이는 것 내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움직임 나왔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28일이 우리나라 증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31일 거래된 시장 보시면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혼조세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구체화 움직임은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이 부담스러운 재료는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았지만 여기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의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12월 PMI 지수가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 여전히 수축 국면에 있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영국 증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2%, 그리고 범유럽 지수도 13% 내렸고요. 가장 크게 흔들림이 있었던 것은 독일 증시로 18%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선 31일 날 유일하게 거래된 쪽이 바로 홍콩 항생지수였는데요. 일단은 기분 좋은 상승으로 1.34% 올랐습니다. 중국의 지표 부진에도 견조하게 오름세 나왔는데요. 그러나 역시 홍콩 항생지수 역시 13.4%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고요. 아시겠지만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전반적인 증시 전체 상황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았죠. 25%의 하락률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나 증발한 한 해를 보냈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7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연말이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거래된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 증시 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인도 센섹스 지수는 0.52%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주의 강세가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주식시장 역시 조용하게 움직임 나왔고요. 3천선 위에서 등락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중동지수도 확인해 보실까요? 앞서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를 좀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증시 특히 더 강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1.18% 올랐고요. 오만 증시 역시 0.2%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움직임을 좀 큰 틀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날은 약세 그리고 주간 단위로도 0.6% 하락이긴 했습니다만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4%대 달러와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에 큰 영향받는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도 확인을 해보셨다시피 국제 유가 크게 미끄러지면서 지난 한 해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도 오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상당히 우세한데요. 25%나 하락하면서 지난해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소폭의 플러스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손실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금 역시 마이너스였습니다. 유가와 금 동반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는데 비철금속 시장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부터 움직임이 크게 갈렸습니다. 이 4분기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 가격 4분기에는 7.3, 12월은 4.7% 상승 마감을 했지만 금 가격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 마이너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특징들 짚어드렸습니다. 올해는 보다 활기찬 증시 흐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시황센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